네, 안녕하세요. 정말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띄울 거라서, 어, 잠시만요. 대형 강의장이나 이런 촬영 스튜디오가 아니라 굉장히 사적인, 우리 모두의 사적인 공간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더 기쁜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제 지난 몇 주간 저의 NFT 레볼루션 책을 다들 또 같이 읽어봐 주시고, 요 오늘의 모임을 준비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제가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제 들어보는 걸로 봤을 때 책을 좀 읽으신 것 같아서 좀 뭐 키 포인트나 그리고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그거를 위주로 이제 말씀을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NFT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편안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라 저도 굉장히 좀 신이 나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뭐 간단하게 드리자면은 여기 시애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 경영대학에서 연구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특히 제 연구 주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런 디지털 환경 안에서 수많은 뭐 개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뭐 결정을 내리고 또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시장의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되고 다이나믹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고요. 그리고 그런 뭐랄까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지털 세상의 구심점들 사이에서 새로운 기업과 특히 이제 스타트업과 같은 새로운 기업들이 어떻게 자신의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또 서바이벌이라는 그런 확률을 높이는지를 봐왔습니다. 뭐 여러 산업들 중에서도 저는 뭐 사물 인터넷이나 이제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에 기반한 그런 새로운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주로 봐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T 그리고 NFT를 둘러싼 이런 시장의 폭발적인 형성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연구 주제가 되었고 굉장히 설레게 하는 뭔가 시대의 모멘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을,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제 책을 쓰게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NFT를 뭐 기술의 문화적인 표현, 아니면 문화의 기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 음악이니 뭐 미술이니를 이렇게 좀 기웃거리고 다녔던 터라 이 NFT라는 것이 문화와 기술의 그런 접목이라는 그 점이 개인적으로 너무 관심을 갖던 것 같아요. 왜냐면 NFT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기술이 아니라 문화, 그리고 기술, 그리고 뭐 경영이라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간의 그런 적절한 판단력, 분별력이 다 이렇게 모아져서 형성이 된 사회적인 현상이자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만남이 NFT의 만남이 필연이라고 느껴졌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설레임과 그리고 다소의 혼란을 가득 담아서 이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NFT가 뭐 블록체인이나 크립토 네이티브인 그런 그들만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또 즐길 수 있고 모두가 다 함께 같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개혁이자 사회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같이 꼭 나누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특히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또 이제 책을 쓴 후에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었는데 제가 그런 많은 분들을 뭐 정말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만나 뵈면서 느꼈던 점은 NFT가 기반이 되는 뭐 토큰 경제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메타버스 요즘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이슈죠. 이제 메타버스에 있어서 한국이 정말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 NFT를 경제적인 뭐 기반으로 하는 토큰 경제 그리고 메타버스의 시대가 온전하게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뭐 신기술에 대한 뭐 맹신뿐만 아니라 제가 약간 책에도 썼지만 그 시장에 대한 뭐 철저한 분석 그리고 이해 그리고 문화적 무엇보다도 문화적인 그런 감수성과 이해 그런 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모든 요소를 정말 고루고루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저는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 NFT를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그 토큰 경제, 뭐 웹 3.5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죠. 그 새로운 지금 도래하고 있는 세상을 말을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기대가 들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도 이제 그런 시장에
거대한 흐름 그리고 그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변하고 있는 사회의 판을 좀 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느끼고 싶어서 사실은 뭐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기사를 가끔 쓸 때 전 교수라는 전 워싱턴 대학이라는 이제 그 단어를 좀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 달을 기준으로 10월을 기준으로 잠깐 학교를 떠나서 현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NFT 관련을 해서 이제 스타트업 회사를 지금 좀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NFT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시대 정신에 어떤 분의 그게 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네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시대 정신에 좀 함께하고 싶은 거의 일환으로 오늘 이 자리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실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조발표를 할 때마다 쓰곤 했던 강의 슬라이드인데요. 오늘 이 모임이 뭐 랜선 북모임인 만큼 뭐 강연이 아니라 우리 모두 굉장히 릴렉스를 하시고 그리고 뭐 한 잔 좀 하시면서 그게 뭐가 됐던 정말 즐거운 분위기로 캐주얼하게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시점에서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뭐 미리 받아보신 그 배포된 질문지에 있었던 질문이기도 할 텐데요. 제가 좀 더 뭐 진행을 하기 전에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이 질문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뭐 NFT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한 이 관심이 2021년 여러분의 NFT에 대한 첫 인상이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몇 달 됐죠. 여러분들의 NFT에 대한 첫 인상을 몇 분 정도 혹시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이거 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 사실 제 NFT가 굉장히 그 어디언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켓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억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뭐 아트 작품들, 뭐 수집품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구매를 하는 컬렉터들의 그런 군이 있고 또 이제 한 군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 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뭐 게임이나 이런 데서 그런 기반으로 수익 모델로 사용이 되는 NFT가 또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한 방향이 있고 또 굉장히 여러 갈래로 NFT 시장이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그 발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다 아니면 진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는 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여담이지만 지난달에 잠깐 뉴욕을 갔었는데 거기에 그 제 책에도 사실 나오는 그 플리저 다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다오 중에 하나 NFT에 공동 뭐 투자를 하는 그런 다오인데 알고 보니까 저의 되게 오래된 친구가 그 플리저 다오를 세웠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파운딩 멤버 중에 하나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뭐 또 그런 걸 만들었냐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나중에 다오라는 얘기를 더 할 때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NFT가 굉장히 여러 방법으로 여러 방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지만 그 뭐 수집품 정말 뭐 억대 거래 이게 재밌지 정말 그런 효용성을 가지고 게임에서 거래를 뭐 원활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경제적인 기반으로 쓰는데 그거는 너무 재미가 없다. 나는 이 투자가 재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NFT 시장에 그렇게 버블이 껴있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이게 시장의 발전의 저해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NFT를 굉장히 어떤 하나의 놀이터로 특히 이 친구는 사실 그 크립토 거래라고 하죠. 이제 암호화폐로 좀 돈을 번 친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이 NFT 시장을 하나의 그냥 재밌는 자산을 좀 굴리는 놀이터로 보는구나. 그리고 효용성을 별로 그다지 크게 생각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되게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됐던 그 대화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NFT 시장이 얼마나 다양하게 또 흘러가고 있고 또 정말 우려가 되는 부분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있는지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말했지만 저는 이제 뭐 NFT를 하나의 정말 기술 혁명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대 정신 그리고 이제 사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뭐 운동이라고 했지만 사실 뭐 어떤 특정한 중앙적 지체가 주체가 아니라 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향유를 하고 또 공유를 하는 개인들이 각기 결정을 내리고 또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패턴 그리고 방향성을 결정하는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뭐 인터넷의 역사를 뒤돌아 봤을 때 정보의 창조 그리고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뭐 웹 1.0 시대에는 회사가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돈을 버는 구조였죠. 그리고 그 웹 1.0의 그 소셜한 뭐랄까요 그 요소들이
첨가가 되었던 웹 2.0 시대, 뭐 그때 이제 소셜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 플랫폼이죠. 그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플랫폼,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가 되었죠. 그래서 사실 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도 되게 많았고, 근데 이제는 이제 NFT와 또 블록체인에 기반한 웹 3.0, 웹 3.0이 도래를 하면서 사람들이 컨텐츠를 만들고 또 이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거기서 수익을 내는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NFT가 창작자 경제에 있어서 그리고 그 발전에 있어서 큰 부스터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나 뭐 사회적이나 물리적인 위치에 상관이 없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면 이 시대의 거대한 변화에 그 시장의 흐름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시대가 도래를 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NFT가 뭐 디지털 원본을 증명을 하고 또 이제 희소성의 가치를 부여해 준다는 그런 속성으로 처음에 그런 작품의 고유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미술 시장을 뭐랄까 9점으로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급성장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전에 말을 나눴던 것처럼 그 활용점이 굉장히 다양한 산업과 맞물려서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메타버스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화두인 요즘에는 NFT가 메타버스의 경제적인 뭐 근간이자 수단이자 기반이자 또 수익 모델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경제 활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자의 가상 세계에서의 노력에 대한 그런 대가가 현실 세계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는 화폐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제 NFT가 바로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굉장히 NFT 그 메타버스가 뭐랄까요 쌍벽으로 지금 화제가 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마디로 NFT는 메타버스에 있어서 이 세상의 원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 근간이 되는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구현이 되는 데 있어서 NFT는 없어서는 안 돼.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가 단순히 가상 뭐 그런 세상이 아니라 가상과 이 현실 세계에 그 맞닿아 있는 그거를 갖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NFT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는 이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수용을 하고 합의를 해야지 그 가치가 형성이 되는 암호화폐, 그 암호화폐 시장과는 달리 NFT는 처음에는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후에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그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많은 NFT 프로젝트들이 처음에는 그 아주 소수의 열성 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지원을 받지만 그 후에 점차적으로 또는 뭐 가끔씩은 굉장히 바이럴하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발전을 하죠. 뭐 사실 뭐 크립토 펑크도 그렇고 뭐 크립토 키티도 그렇고 특히 펑크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처음에는 공짜로 풀렸었고 그렇죠. 2017년 8년만 하더라도 뭐 한 300불 400불이면 살 수 있었던 건데 요즘은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정말 아마 제가 지금 이번 주에는 체크를 안 했는데 지난주 체크를 했을 때는 그 플로어 프라이스라고 하자 가장 그 싼 펑크가 한 4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으로 점프를 했죠. 어떻게 보면 뭐 희소성을 되게 역사성을 인정받아서 그런 거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소수의 영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NFT 세상에서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메타버스의 생성과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도 그게 뭐랄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메타버스에서는 더 이상 국경으로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이제 정말 이런 피지컬한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문화로 인해서 뭐 나와 너, 우리와 그들이란 그런 바운더리가 정해지는데 그런 문화적인 바운더리를 정해주는 것이 그리고 그거를 같이 형성해주는 것이 이런 뭐 소수로도 문화가 형성이 될 수 있는 NFT이기 때문에 NFT가 더욱더 메타버스의 그런 구현과 확장을 좀 더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NFT와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그 접목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두각을 내고 있는 그 분야가 게임과
디지털 부동산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두 분야가 전부 다 그 공간이라는 그 스페이스라는 개념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있어서 NFT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 여러분들께 사실 뭐 미술, 음악, 수집품 이런 거는 저 책에서도 많이 읽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오늘은 뭐 게임과 디지털 부동산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디스커션을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뭐 NFT 게임 요즘에 엄청나죠. 특히 뭐 엑스 인피니티나 이번 여름부터 굉장히 화제를 지금 몰고 다니고 있는데 NFT와 게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죠. 바로 이제 우리가 막 지나온 3분기 동안만 해도 75만 개가 넘는 그 고유 암호 지갑이 NFT 기반의 게임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 NFT 시장을 굉장히 하드캐리를 견인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그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번다 그런 개념을 좀 창시를 하면서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이제 뭐 필리핀과 같은 좀 개도국에서는 뭐랄까요 정말 생존에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엑시 인피니티는 이번 달 그러니까 10월 이제는 지난달 됐군요. 10월을 기준으로 하루 활성 이용자가 이제 100만 명을 돌파를 했고 올해 3분기 매출만 하더라도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48배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9,300억 원 한화로 지금 매출을 내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뭐 엑시 인피니티가 그 개발사죠. 그 스카이 메비스라는 그 엑시 인피니티 개발사가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때 한 한화 3조 6천억 가량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았고 그 투자를 받는 라운드에 있어서 삼성 그 넥스트도 참여를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NFT 그리고 게임의 이 만남은 정말 뭐 국경을 넘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NFT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있고 또 게임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NFT와 이 디지털 부동산의 만남은 뭐 메타버스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디지털 부동산이 사실은 메타버스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NFT 디지털 뭐 부동산 앱으로 가장 유명한 뭐 디센트럴랜드 뭐 책에도 제가 썼지만 디센트럴랜드의 경우를 보면은 뭐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마나라고 하는 그 펀저블 토큰이죠. 대체 가능한 토큰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랜드라고 하는 그 NFT 그 디지털 땅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땅을 사서 거기 위에 뭐 빌딩도 지을 수가 있고 그 위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개최할 수도 있고 뭐 땅을 거래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것은 그 마나라는 그 대체 가능 토큰을 가진 사용자들은 이 디센트럴랜드에 공동으로 통치를 할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센트럴랜드가 뭐 하나의 중앙 조직이 아니라 사용자 그 누구나 이제 소유하는 개념의 다오라는 그런 탈중앙화 자율조직이라는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뭐 다오란 여기서 뭐 특정한 중앙 집권의 주체의 개입이 없이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제 코드와 같은 그런 자체적으로 기능하는 자체적 조직을 말을 하는 거고요. 즉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뢰 없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그 무신뢰 운용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다오를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왜냐면 제가 사실 NFT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뭐 NFT랑 다오랑 뭐 소셜 토큰, 커뮤니티 토큰 다 이제 맞물려 가는 개념인데 다오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토큰 경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냐는 요즘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리자면은 다오는 이제 그 커뮤니티 멤버들이 다오에 같이 공동 출자를 함으로써 이제 그 커뮤니티 토큰, 그 소셜 토큰이라고 하죠. 그런 투표권을 갖게 되고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뭐 다오의 뭐 웹사이트나 포럼에 제안을 하고 그 나머지 멤버들이 같이 투표를 하면서 그 다오의 미래를 결정을 하고 뭐 어디에 이번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이번에는 뭐 누구를 도와줄 것인지 뭐 다오 성격에 따라서 뭐 그런 되게 유기적인 조직인데요. 다오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수가 몇백 개에 이르고 올해 7월 통계만 봐도 정말 다오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원화로 한 12조 원 가량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오라는 존재를 모르고 살아가죠. 사실 뭐 NFT만 해도 많은 정말 세계를 그냥 하나로 봤을 때 정말 극소수만이 사실 NFT가 무엇인지 알고 다오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데 그 일부분이 이렇게 큰 경제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담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의 특성이 하나가 뭔가 뜨면은 모든 이제 국민이 딱 달려드는 그런 굉장히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NFT나 메타버스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제가 느끼기로는 미국에 있을 때보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이 열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분들에게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한국이 메타버스나 뭐 NFT에 있어서 리더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제 그 열기를 제가 느끼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지 이렇게 정말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개념, 모르는 경제가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액티브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 다오가 됐던 뭐가 됐던 NFT가 됐던 아주 신생 개념들이다 보니까, 물론 NFT가 그 기술력이 있은 지는 좀 됐지만 이게 정말 사회 현상으로서 정말 뜨고 온 세계에 그런 관심을 받은 지 너무 얼마가 되지 않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아직 뭐 토큰 경제의 초입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토큰 경제라는 것은 뭐 아직 도래를 안 했을 수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는 그 바로 초입에서, 그 입구에서 NFT라는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같이 만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나는 너무 늦었어, NFT는 알게 너무 힘들고, 어차피 지금 시작을 해봤자 너무 늦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NFT가 종착역이 아니라 토큰 경제라는 웹3 뭐 이런 걸로 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NFT가 사람들로 하여금 크립토를 조금 더 친밀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대중화하는데 그런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는 입구 역할을 할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 굳이 빠르다, 느리다라는 개념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모든 게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NFT인 것 같고, 모두가 한 방향을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게 NFT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NFT라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사실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또 책도 읽으셨고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시겠지만, 계속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미래의 상을 우리가 모두가 다 함께 그릴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NFT 시장이 굉장히 또 극초기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취약점들이나 리스크들이 많은데, 뭐 저작 문제, 사용자 경험 개선, 뭐 탈중앙화의 위협, 그리고 이제 시장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 환경 문제와 법적 문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당연히 무시할 수가 없죠. 이 부분은 뭐 책에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대화를 이제 앞으로 나누면서 좀 더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이런 문제들 많고 정말 리스크도 많고, 뭐 주변에서 들리는 뭐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있는데, 저는 사실 NFT가 초창기에 인터넷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한때 인터넷이 뭐 필요 없다, 필요 있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갑론을박을 하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발전을 시켰는데, NFT도 아니면 우리 시대가 지금 딱 그 시점에 와 있는 것 같고, 이제 NFT가 인터넷처럼 굉장히 보편화된,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기반 기술로 가기까지는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을 것이고, 우린 또 그것을 보면서 조금 흔들리기도 하겠죠. 하지만 더 이상 이제 NFT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실 요즘엔 살면서 인터넷이라는 단어를 많이 안 쓰잖아요. 뭐 사실 뭐 소셜 미디어다, 뭐 인터넷 상 위에 얹혀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인터넷이라는 걸 말을 안 하는데, 왜냐면 너무 당연히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블록체인에 있어서 NFT도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는 그런 단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물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뭐 몇 년 아니면 정말 뭐 10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이게 보편화된 그런 근간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뭐 정말 시대의 사회 어떤 풍토, 풍조를 보면서 NFT가 뭐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라고 정말 속단을 내리는 것보다는 정말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흘러가는 것이 맞을까. 정말 우리가 초반에도 약간 말을 했지만, 정말 거액의 약간 투기라고도 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NFT 소개 시장, 그것은 틀린 것인가? 아니면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이제 게임이나 뭐 메타버스 이런 데 있어서 NFT가 이제 근간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유용한 뭔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업들이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될까? 또 개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또 뭐랄까 창작을 할 수 있는지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네, 뭐 짧게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일 거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책 읽은 후에 뭐 질문들을 제가 드렸었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말씀 나누시면서 또 질문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를 끄도록 할게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NFT가 정말 기술만이 다가 아닌 세상이고, 하지만 또 기술이 너무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그 태국님 같이 이제 엔지니어링 분들의 그런 역할도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각면에서 우리가 뭐 문화적인 사람이 됐던, 뭐 기술적인 사람이 됐던, 뭐 사회적인 사람, 정치적인 사람, 어떤 소셜 포지션에 있던 다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 세상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좀 발전이 돼가는지 보면서 같이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커뮤니티에 좀 조인을 하고 뭐 디스코드나 아니면 카톡상에 있는 대화에 참여를 해가면서 한번 봐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NFT 네. 레볼루션 저자의 만남은 저희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그 제 카메라랑 마이크 켜고 또 이제 인사를 하고 오늘 전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소라 저자님께 또 마지막으로 박수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고. 또 좋은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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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